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한 지 고작 9년, 멕시코는 이미 국가 붕괴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이어진 혁명 전쟁 때문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파산 상태였거든요. 450만 제곱킬로미터,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이 땅을 관리할 돈도 군대도 정부 조직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쿠바에 주둔한 스페인군은 언제든 재침공할 기세였죠. 정부는 매일 바뀌고 국고는 텅 비었고 군대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불과 16년 후 멕시코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국토의 절반 이상을 통째로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가 모두 그때 사라진 땅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멕시코는 완전히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혁명 이후에 누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경제는 어떻게 재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었거든요. 권력을 잡으려는 세력들끼리 계속 내전을 벌이면서 남아있던 국력마저 다 소진해버렸죠. 반대편 미국은 어땠냐면요, 독립 초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를 사들이고 원주민들 땅을 계속 빼앗으면서 영토를 미친 듯이 넓혀가던 중이었습니다. 1836년에 멕시코한테 첫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텍사스가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멕시코 정부가 내부 권력 싸움에 정신없는 사이에 텍사스에 이주한 미국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독립공화국을 만들어버렸죠. 처음에 미국 정부는 텍사스 합병을 거절했습니다. 북부주들이 노예주가 하나 더 생기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844년에 폴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폴크는 처음부터 노골적인 팽창주의자였어요. 선거 캠페인 때부터 텍사스를 합병하고 오레곤을 다시 차지하고 캘리포니아랑 뉴멕시코까지 전부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실제로 멕시코한테 그 땅들을 팔라고 제안했는데 멕시코가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폴크는 아예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멕시코와 미국이 모두 멕시코 땅이라고 인정했던 분쟁 지역에 미군을 보내버린 겁니다. 리오그란데 강이랑 누에세스 강 사이 지역인데 원래는 멕시코의 코아후일라주 영토였거든요. 거기에 군대를 배치해놓고 멕시코가 먼저 공격하길 기다린 거죠.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도한 겁니다. 1845년 12월 29일 텍사스는 미국의 28번째 주가 됩니다. 멕시코는 텍사스 독립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어요.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던 중에 결국 1846년 4월 25일 멕시코 기병대가 분쟁 지역에 있던 미군을 공격했고 약 12명이 죽었습니다. 폴크가 원하던 명분이 생긴 거죠.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바로 증원군을 불러들였고 팔로 알토 전투랑 레사카데라 팔마 전투에서 멕시코군을 격퇴했어요. 그러자 폴크는 의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멕시코가 먼저 우리 국경을 넘어서 우리 영토를 침범했고 미국 땅에서 미국인의 피를 흘렸습니다. 1846년 5월 13일 미국 의회는 전쟁을 선포했죠. 멕시코는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사실 논란이 많아요. 멕시코는 내부 반란 때문에 완전히 약해진 상태였고 미국은 계속 덩치를 키워가던 신흥 강대국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율리시스 그랜트는 당시 테일러 휘하에서 중위로 복무했는데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에세스 강에서 리오그란데로 진군한 진짜 목적은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터뜨리기 위한 거였다고요. 국내 정치적 반대를 막기 위해서 멕시코가 먼저 공격하게 만들려던 계산이었던 겁니다. 이 전쟁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 로페스 대 산타 안나예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절을 많이 한 인물이거든요. 처음엔 멕시코 독립을 반대하다가 나중엔 독립군 편에 섰고 왕정을 지지하다가 황제한테 반란을 일으켰고 공화정을 지지하다가 또 배신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대통령을 무려 12번이나 했는데 계속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한 거예요.
1846년에 미국이 전쟁을 선포하자 멕시코 내부 정치 세력들은 산타안나를 다시 불러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그는 쿠바에 망명 중이었는데 멕시코 시티에 편지를 보냈어요. 대통령 하는 건 관심 없지만 내 군사 경험을 살려서 텍사스를 되찾주겠다고 했죠. 당시 대통령이던 발렌틴 고메스 파리아스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산타안나는 이미 뒤에서 미국 측과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산타안나가 미국한테 제안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분쟁 지역을 팔 테니까 날 미국 해군 봉쇄선을 통과시켜서 멕시코로 돌려보내달라.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산타안나는 무사히 멕시코로 돌아와서 군대 지휘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권력을 손에 넣자마자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스스로 대통령이 되더니 미군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한편 미군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와츠 커니 장군이 뉴멕시코로 진군했는데 8월 15일에 산타페에 도착했을 때 멕시코군은 한 명도 없었어요. 총 한 방 안 쏘고 뉴멕시코 전체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커니는 자기 스스로를 군정 총독으로 선포하고 임시 법률 체계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코니 코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1846년 9월 25일에 커니는 캘리포니아로 출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알렉산더 도니펀이 이끄는 부대가 지금의 멕시코 북서부로 진군했어요. 이 부대는 1년에 걸쳐서 8,800km를 행군하는 엄청난 원정을 펼쳤습니다. 근데 뉴멕시코에서는 타우스 반란이라는 봉기가 일어났는데 미군이 빠르게 진압해버렸죠. 태평양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 슬로트가 샌프란시스코만을 점령하고 캘리포니아 항구들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존 프리몬트 대위는 지형조사 원정대를 이끌고 1845년 12월에 세크라멘토 계곡에 들어갔는데 오리건의 클라마스 호수에 있을 때 전쟁이 곧 터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리몬트는 바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160명의 자원병을 모아 몬터레이로 향했어요. 7월 15일에 슬로트는 지휘권을 더 공격적인 성향의 로버트 스톡턴 준장한테 넘겼고 멕시코 측 지휘관인 카스트로 장군이랑 피오 피코 주지사는 각자 작별 인사만 남기고 소노라주로 도망쳤습니다. 8월 13일에 스톡턴의 군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로스앤젤레스에 입성했죠. 스톡턴은 곧바로 국무장관한테 보고서를 보냈어요. 캘리포니아가 이제 완전히 멕시코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티븐 커니 대령은 뉴멕시코랑 소노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행군을 감행했고 1846년 12월 말에 콜로라도 강을 건넜어요. 12월 7일에 주지사 동생인 안드레스 피코 장군이 이끄는 100명의 창기병이 산 파스쿠아 전투에서 커니의 150명 부대와 맞붙었습니다. 커니는 부상을 입었지만 언덕에 방어 진지를 만들었고 피코는 계속 포위를 유지했죠. 그런데 215명의 미군 구원병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2월 8일에 커니 휘하 600명 부대는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240km를 행군하기 시작했고 리오산 가브리엘 전투에서 겨우 2시간 만에 멕시코군을 격파했어요. 결국 카웰가 조약이 체결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의 무장 저항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선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팔로 알토랑 레사카데 라 팔마에서 패배한 멕시코 정치권은 더욱더 혼란에 빠졌죠. 제커리 테일러는 이 300명을 이끌고 리오그란데를 건너서 남쪽으로 계속 진군했습니다. 몬테레이 전투는 양측 모두한테 엄청난 손실을 안겼는데 페드로 데 암푸디아 장군 휘하의 멕시코군이 테일러의 정예보병을 격퇴했거든요. 미군 병사들은 도시에서 싸워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탁 트인 도로를 따라 직진했다가 건물에 숨어있던 멕시코 수비대한테 기습당한 겁니다. 멕시코군이 미군을 밀어냈는데도 테일러 장군은 8주간 휴전을 제안했고 멕시코군이 도시를 넘기는 조건으로 철수를 허용했어요. 근데 워싱턴에서 압력이 들어오자 테일러는 곧바로 휴전을 깨버리고 살티어 시시를 점령했습니다. 1847년 2월 22일에 산타안나가 직접 2만 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테일러와 맞섰어요.
부에나비스타라는 산길에 4,600명의 미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행군하는 동안 멕시코군은 탈영 때문에 병력이 줄어서 1만 5천 명이 도착했고 모두 완전히 지친 상태였죠. 그래도 여전히 숫자는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산타안나는 미군한테 항복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다음날 아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산타안나는 기병을 옆으로 돌려보내고 일부는 가파른 지형을 타고 넘어가게 하면서 정면으로는 보병사단을 부에나비스타로 가는 도로를 따라 돌격시켰어요. 숫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멕시코군은 여러 곳에서 미군 전선을 거의 뚫을 뻔했지만 미군의 기동포병이 엄청난 화력을 퍼부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기 전투 보고서랑 일부 선전물에서는 멕시코가 이겼다고 했는데 산타안나는 다음날 공격하는 대신에 철수를 결정했어요. 멕시코시티에서 반란이랑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군사 역사가들은 만약 멕시코군이 다음날 최후 공격을 했으면 미군이 패배했을 거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해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미 해군이 멕시코 해안 전체를 장악해서 병력이랑 보급품이 멕시코의 주요 항구인 베라크루스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북부 분쟁 지역에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 해군은 이미 봉쇄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폴크 대통령은 테일러 군대한테 추가 병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윈필드 스콧 장군 휘하의 제2군을 배를 타고 베라크루스 항구에 상륙시켜서 멕시코 심장부를 치기로 했죠. 1847년 3월 9일에 스콧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베라크루스 포위전이 시작되자 도시는 자기네 포병으로 최선을 다해 응전했지만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표는 당연히 수도였습니다. 스콧은 1847년 4월 2일에 거의 9천 명을 이끌고 멕시코 시티를 향해서 서쪽으로 진군했죠. 산타안나는 베라크루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세로 고르도의 주요 도로 주변에 방어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1만 2천 명의 병력이랑 포병을 배치해놓고 스콧이 나타날 길목을 겨냥했는데 완전히 기습을 노린 거였어요. 그런데 스콧은 2,600명의 기병을 먼저 보냈고 그들이 4월 12일에 고갯길에 도착하자마자 멕시코 포병이 사격을 가했고 그 바람에 위치가 완전히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세로고르도 전투가 시작됐고 미군이 승리했으며 계속해서 진군했어요. 게릴라들이 미군을 괴롭혔지만 스콧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병력을 이끌고 윈필드 스콧은 드디어 멕시코시티에 도달했어요. 수도는 오른쪽 방어선을 중심으로 일련의 전투에 휘말렸습니다. 콘트레라스 전투랑 추루부스코 전투에서 미군이 이긴 후에 평화 협상이 시작됐는데 1847년 9월 6일에 결렬됐죠. 이어서 몰리노 델 레이 전투랑 차풀테펫 전투가 벌어졌고 도시 성문을 뚫고 들어간 끝에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스콧은 점령한 멕시코시티의 군정 총독이 됐어요. 이 전역에서의 승리 덕분에 그는 미국에서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멕시코군한테는 탈영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전투 시작하기 전날 밤만 되면 병력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농민 출신이라서 자기 마을이랑 가족한테는 충성했지만 강제로 자기들을 끌고 간 장군들한테는 아무런 충성심이 없었던 겁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장비도 형편없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급료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장교들한테 무시당하기만 하던 병사들이 미국과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제 미국은 애초에 생각했던 영토 획득을 훨씬 넘어서서 인구가 많이 사는 멕시코 중부까지 침공한 상태가 됐습니다. 멕시코 전체를 합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고 너무 넓게 확장하는 거라서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할 거라며 반대했어요. 결국 체결된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미국은 텍사스랑 알타 캘리포니아, 누에보 멕시코에 대한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이 영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주로 편성됐고 멕시코는 그 대가로 1,500만 달러를 받았어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억 4,300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전쟁 전에 미국이 제안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그 지역들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싼 가격이었던 거죠. 텍사스랑 멕시코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합치면 미국은 9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손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개찌던 매입이라는 게 또 한 번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멕시코와 미국 사이 국경선이 완전히 확정됐어요. 겨우 2년도 안 되는 전쟁으로 멕시코는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 미국은 태평양까지 쭉 뻗어나가는 대륙 국가가 된 겁니다.